자, 교과서 프린트 드렸던 거 유리함수의 41번 문제.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3이랍니다. 그리고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첫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이 3이라는 것. x는 3. 그럼 저기를 보니까 니은자 공식이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나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때는 니은자 공식. 그러면 ax-1이 3이 돼야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니까 ax는 4가 되고, 따라서 x는 a분의 4. 근데 이게 x는 3과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3분의 4가 되겠네요. a 값은 구했고요. 그 다음 이게 무슨 말이라 돼요? fx가 x.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함수 f에다가 함수 f를 합성하면 x가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함수 f에다가 뭔가를 합성시켰더니 x가 나온다는 뜻은 이 네모는 f의 역함수일 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왠지 옮겨가 봅시다. f가 합성됐는데 답이 x가 나온다는 뜻은 f랑 f 역함수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걸 보시면 이 식이나 얘도 그렇겠지만 이 식이나 이 식과는 같은 식이죠. 사실은 같은 식인데 이걸 보면 원래 이거는 표기법상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하다. 이렇게. 근데 정확히 다 쓰게 되면 여기 따라 쓰게 되면 f 합성 fx가 x. 그렇죠? 이 뜻이에요. 이걸 간단히 약식된 표현으로 쓰게 되면 f 합성 f는 항등함수. 이것도 바꿔 씁시다. 이렇게 항등함수. f에 뭔가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뜻은 저 네모는 f의 역함수가 된다. 그러므로 뒤에는 f가 f의 역함수이므로 함수 f랑 f 역함수는 알고 보면 같더라. 근데 함수 f는 책에 나온 것처럼 함수 f는 y는 ax인데 아까 a가 얼마였나요? 3분의 4였죠. 3분의 4x 마이너스 1 분의 bx 플러스 3 인데 f 역함수는 이게 유리함수 일반형이잖아요. 역함수 굉장히 구하기 편하다고 그랬죠. 얘는 건들지 마시고 얘도 건들지 마시고 얘네들의 위치가 뒤바꾸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1x가 되고 b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알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b값은 1이 된다. a, b 둘을 더하면 3분의 7. 이게 답이다. 잘못 풀었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잘못 썼잖아. 아우. 근데 여기는 틀린 건 없는데요. 요 위에서 잘못 썼어요. 이게 아니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분모가 0이 될 때가 3이 아니고 이걸 잘못 보고 얘가 3이랑 같습니다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0 써야 될 자리에 3을 써놨네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고 그때 분모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의 x좌표 되죠. 따라서 x는 a분의 1 a분의 1이 3과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a는 3분의 1.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이제 성립하고 함수 f는 y는 3분의 1 x가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굳이 다 바꿀 필요 없었는데요. 어차피 다 지웠으니까. 이렇고 함수 f의 역함수는 y는 3분의 1 x 더하기 3 얘가 플러스 1x 얘가 마이너스 p 따라서 b 값은 1 얘랑 더한 값이니까 둘을 더하면 3분의 4가 정답이네요. fx가 다음과 같을 때 저거는 합성문제 추정이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고 일단 식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단계는 식을 먼저 만들어 두고 2단계는 합성함수의 추정을 풀라는 얘기죠.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견적 추론이죠. 발견을 한 다음에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형태. 그럼 식부터 먼저 만들어 봅시다. 식. 첫 번째 식. 유리함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근선의 교점이네요. 그림에 나와 있죠? 1,1 됐습니까? 1,1 그러면 식이 y는 x-1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1,1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k 값을 구하려면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야 돼요. 어떤 점을 지나냐면 이 점 2,0 혹은 0,2도 지나갑니다. 네. 어떤 걸 대입하는 게 더 편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아무나 대입하시면 됩니다. 0,1을 대입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뭐 2,0을 대입하는 게 편한지 2,0을 대입할게요. 그럼 0 1이 들어가면 분모 1이 돼서 k 플러스 1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완성된 함수식은 y는 f라고 할게요. 저걸로 써야 되니까 fx는 x-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1 근데 저는 추정 문제는 사실 이렇게 오히려 표준형보다 일반형이 더 유리합니다. 하나의 분수 딱 모여야 뒤에 짜투리를 계산하는 게 좀 이건 짜투리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는 게 낫겠죠. 얘를 통분을 할게요. x-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x-1분의 1이 되려면 분모 분자 같아야 되겠네요. 그럼 통분하게 되면 fx는 x-1분의 x-2 이게 fx입니다. 자, 1번 하셨고 이제 2번 색깔 좀 달리할게요. 2번은 잘 보이라고. 2번은 규칙성 발견이에요. F1은 1이고 F1은 F를 말하는 거고 Fn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니까 결론 뭐 저 규칙대로 해보면 이런 건 많이 했었죠. F2는 F2x는 함수 F 안에다가 먼저 있는 함수인 F1x를 합성시키죠. 근데 함수 F의 규칙이 뭐예요? 함수 F의 규칙은 뭔가 x가 들어오면 x에 1 뺀 다음에 x에 2 뺀 거를 분자에 두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f1이 들어왔으니까 f1x에서 들어온 x에서 2를 뺀 거 분의 들어온 x에 2를 뺀 거를 계산해야 되죠. 계산.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를 x-1분의 x-2 빼기 1분의 자리가 좀 네. x-1분의 x-2 빼기 1분의 x-1분의 x-2 빼기 2 분모 분자에 곱할 숫자는 x-1입니다. 분배하는 거죠. 자, 분배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분배되면 x-2가 남아요.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분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앞에는 x-2가 남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랑 얘랑 지워지고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네. 두 개만의 규칙이 나왔는데 보통 유리함수 문제가 뺑글뺑글 x가 딱 나오면 그 다음 보나마나 f3x는 f 안에 먼저 있는 함수 f2x를 대입시켜야 되는데 f2x가 x였으니까 다시 fx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두 개씩 규칙이 발견되네요.
그래서 규칙성 발견. 홀수, F 홀수가 되면 적어요. 아까 썼던 어디죠? x-1분의 x-2. 그 다음 F 짝수가 되면 그냥 x. 이게 x. 이렇게 되고 F 짝수가 되면 들어간 게 답. 그 뜻이에요. 근데 얘는 홀수네? 그럼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홀수면 x-1분의 x-2에다가 x에 0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2가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의 대칭일 때 상수 AB 값을 구하셔. 오, 대칭 관련인 건데 유리함수는 대칭성이 몇 개라고 그랬나요? 분수함수인 유리함수의 대칭성.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1번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두 번째,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세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니은자 공식.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여기 분모 0 되는 거.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a가 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직선 만듭니다.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얘를 전개했더니 y는 x 플러스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니까 2분의 a 플러스 b. 근데 얘가 기울기 1짜리 직선이면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는 맨 끝에 있는 상수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여기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얘를 분배하면 y는 x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b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a가 되니까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통분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값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여기 있으니까요. 맨 끝에 있는 플러스 5랑 여기 있는 상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게 5. 그럼 위에 있는 식에 2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2. 아래 있는 식에 2를 곱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 값은 10. 위에 자리를 더하게 되면 2에 있는 8, a 값 4. b 값은 마이너스 6. 그래서 a 빼기 b 값 10. 이렇게 정답이 처리됩니다. 이거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저번에 이 문제를 풀었었는데 먼저 교재도 여러분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있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숫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나? 어쨌든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랬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부등식으로 문제는 못 풉니다. 그럼 식 자체가 지금 1차식과 분수식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양변을 x-를 곱해서 뭐 2차 부등식 두 개를 풀기에는 문제가 너무 난해합니다.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면 이걸 전부 다 y를 갖다 붙여요. y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부등식 y는 x-1분의 2x-1 네모 부등식 y는 bx 플러스 2 세모. 이런 꼴을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y를 갖다 붙이면 저런 꼴. 그 y를 갖다 붙이게 되면 이제부터는 도형이 되고 그때부터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줄을 해석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직선보다
여기 유의함수의 곡선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뜻은 이쪽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위에 있거나 같다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요렇게 두 개씩을 이으면 그래서 2번. 이번에는 곡선보다 유리함수는 곡선이니까요. 1차함수죠? 직선입니다. 직선이 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직선이 더 위에 있다. 혹은 같다. 어디서? 요 구간 안에서. 저 범위 안에서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아무래도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정리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y는 x-1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2가로 x-1 쓰고 분배하면 2x까지는 괜찮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1 이렇게 숫자가 있어야 저식과 이식은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찢는 겁니다. 이렇게 찢으면 2가 남고 이렇게 찢으면 안 찢어지니까 분수가 남죠? x-1분의 1 플러스 2 됐네요. 점근선의 교점은 1,2가 되며 분자값이 양수니까 아무래도 오른쪽 위 점근선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왼쪽 아래를 지나는 곡선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게요. (1,2) 이랬어요. 그리고 그래프는 이게 점근선의 교점인데 오른쪽 2와 왼쪽 아래인데 왼쪽 아래는 지금 여기서는 굳이 이 문제에서는 그릴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구간이 2에서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이쪽만 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구간을 잘라야 됩니다. 2부터 4까지 그립니다. 2면 바로 오른쪽 한 칸 여기쯤에 2가 있을 테고요. 4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4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만 남아요. 요렇게만 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뭐 그리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네. 이런 곡선의 형태가 남다는 뜻이죠. 여기는 지워집니다. 어차피 안 그려질 테니까요.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곡선은 그렸어요. 이 구간 안에서 이제 곡선은 그렸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직선들인데, 얘를 1번이라고 합시다. 얘를 1번 직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 직선의 특징이 뭐냐면, y 절편값이 2입니다. 그리고 A는 기울기가 됩니다. 그렇죠? y절편 2이면 여기에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야. 근데 저 직선을 그리는데 0,2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데 요 구간 안에 이 구간은 이 파란색 여기를 말해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구간 안에서 이 직선이 곡선보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곡선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은 직선은 이 구간 안에서 곡선보다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직선이 곡선 밑에 있으니까. 근데 쭉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A의 범위를 구하는데 A의 범위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죠. 기울기의 범위가 점점 커지다가 이때가 되면 이 점을 통과했을 때 이때가 됐을 때 기울기 A의 최대가 나옵니다. A가 가장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 2번 직선 보세요. 2번 직선의 특징도 y 절편값이 2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b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 점 0,1을 지나가는데
이쪽 구간 안에, 이 구간 안에서 이 직선이 곡선보다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엔 직선이 더 곡선보다 위로 가야 됩니다. 구간 아니면 구간 안만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나가면 구간 안에서 파란색 직선이 쭉 이어졌을 때 구간 안에서 노란색 직선이 파란색 곡선보다 위에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위에 있는데 좀 더 내려와도 괜찮아요. 내려오다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이 점을 통과할 때까지만 지나가야 직선이 곡선 위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직선보다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그럼 B가 내려온다는 뜻은 기울기의 값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기울기는 B니까 B가 가장 작아질 때가 여기를 지나갔을 때입니다. 이게 B의 최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A-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숫자를 뺐을 때 최대값을 구할 때는 A의 최대에서 B의 최소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그릴 때 A의 최대, B의 최소를 저런 식으로 구해놓은 거예요. 그럼 A의 최대는 선생님 언제 A의 최대입니까? 그러면 여기를 통과했을 때죠. 이 점을 통과했을 때. 이 점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직선 위에서 X가 4를 지나가게 하는데 Y값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직선에 대입하지 말고 이 곡선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럼 X에다 4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4로 바뀌고 얘도 4로 바뀌죠? 그럼 3분의 7 이 점이 4,3분의 7이 돼요. 그럼 A의 최대값은 이 직선은 Y는 AX 플러스 2입니다.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갔을 때가 A의 최대값이니까 대입합니다. 그럼 3분의 7 4A 플러스 2 4A는 3분의 1 따라서 A값은 12분의 1 A의 최대값 12분의 1 빼기 이제 B의 최소값 B의 최소는 이 점을 지나갔을 때고 이 점을 알려면 곡선 위에 있는 점 2, 그리고 이제 2를 대입해요.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 1분의 2는 4 빼기 1이니까 3 1분의 3 2,3 그럼 이 직선 Y는 B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이 점을 통과하는 거죠. Y는 3, X에 2 따라서 B값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이면 12분의 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5 이게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저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와 Y는 MX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기울기 M자리 만나지 않도록 그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럼 첫 번째 저 식을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1 여기 X 플러스 1 쓰고 계수 2를 맞추려면 자 2 오케이 괜찮죠? 분배하면 2X 플러스 2 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쪼개면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가 돼요.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 0이 된 X값 마이너스 1, 그 뒤에 있는 분수 뒤에 있는 상수값 2 그림을 그립시다.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자, 그랬고요. 그리고 이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위치상 2, 4와 4, 4 방향망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됐습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리고 기울기는 M입니다. 그럼 M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직선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빨간색 곡선과 안 만나야 돼. 이해됐니? 안 만나야 돼. 그럼 안 만나면 뭐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만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안 만나는 거를 사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만나는 걸 피하는 위치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면 만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요. 어떻게 되면 만나냐면 이렇게 되면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요. 만나, 안 만나. 좀 잘 생각해봐. 이쪽에서는 계속 이게 빨간색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로 이게 아무리 직선이 이렇게 누워도 언젠간 직선이 통과하면서 y는 2라는, 어쨌든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란 뜻은 계속 증가하다 보면 y값 2를 언젠가는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안 만나려면 이렇게 됐을 때 안 만나요. 기울기 0일 때, m의 값이 0일 때 안 만나기 시작합니다. 됐니? 아니야. 기울기 0이면 이쪽도 있잖아. 만나. 그치? 그럼 안 만날 때는 여기 사이를 움직이고 요 직선이 뻗어서 요쪽 사이를 움직일 때 이렇게 요 사이를 움직일 때 네. 이래야 안 만나죠. 여기를 지나가야 안 만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언제 만납니까가 중요하죠? 언제 만납니까? 안 만난 걸 구하지만 만나는 걸 피해주면 안 만나는 거니까. 그럼 언제 만납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려지면 직선이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만납니다. 기울기 양수? 기울기 양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래서 만나게 돼 있어요. 기울기 양수?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 음수가 돼야 돼, 일단. 음수. 이런 식으로. 됐니? 근데 음수에서 또 다 되는 건 아니야. 음수여도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걔보다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 언제까지냐면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접할 때 얘보다는 또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접할 때란 얘기야. y는 mx란 직선이 이 곡선과 접하지 않을 때, 그럼 이쪽에 접할 때 m값과 이쪽에 접할 때 m값 그 사이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접하는 거니까 이제 연립해야 됩니다. 누구랑 누가 연립하냐면 이 곡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같다라고 두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과 mx가 서로 같다가 되고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하게 되면 좌변 2x 플러스 3, 우변은 mx 제곱 플러스 mx 넘어가면 mx 제곱 플러스 m-2x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교점이 한 개인 걸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0, b제곱, m-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그게 0. 분배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m 얘는 플러스 12m이죠? 계산 잘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 4m, 얘는 플러스 12m. 그럼 플러스 8m. 여기에 상수항 4는 0. 됐나요? 괜찮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n값을 찾는 겁니다. 이 m이 0이 되는 n값. 따라서 이제 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한 점에서 접할 때 m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m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하는 거니까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x 앞에 있는 게, m 앞에 있는 1차 앞에 있는 게 저 짝수니까 짝수의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요. 그럼 m은 a분의 1분의 생략, b의 반의 보반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12.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됩니다. 됐니? 그럼 m값 중에 누가 크니? 당연히 마이너스 4 플러스 3 루트 2가 크겠지. 누가 작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가 작겠죠. 됐니? 그럼 m의 범위는 아까 말한 접할 때 얘도 접하는 케이스의 m값이고 얘도 접할 때 m값이에요. 근데 m의 범위는 문제 보면 이거 뭘 고민을 해. 큰 거보다는 작고 작은 거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럼 m의 범위는 큰 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3 루트 2보다는 작아야지 얘가 되면 접하는 거니까. 그 얘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보다는 커야 안 만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a, b 값 여기가 a고 얘가 b 값이에요. 둘을 곱하세요. 합차죠. 앞에 거 제곱 16 마이너스 뒤 거의 제곱 12 4가 된다. 해도 되고 만약에 네가 진짜 만약에 눈치가 빨랐다면 m의 범위를 구하는데 이게 m의 양쪽 끝값이잖아요. 여기 m의 범위를 구하는데 지금 양쪽 끝값이 m의 범위일 텐데 양 끝값 이게 결국 나중에 근이 될 테고 양 끝값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근과 계수관계 두 근의 곱 a분의 c 4구나 이렇게 푸시는 게 더 유리한 거긴 합니다. 근데 처음 풀다 보니까 이게 결국 근이 된다는 느낌을 잘 이제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을 직접 구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저는 어차피 근일 테니까 문제가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그럼 여기는 사실 이 부분은 이때부터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생략하시고 얘를 보시고 두 근의 곱은 4,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찾아주셔도 괜찮죠. 이 문제 A, B는 4지만 만약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8이 정답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관계 그걸로 풀어도 정답이 나옵니다. 자, 저 점과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넓이의 최소값 이것도 저번에 교재에서 한번 했었던 문제죠. 그때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를 그림을 그려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그럼 x 플러스 2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두시고 여기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분배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근데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3이 됩니다. 쪼개면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림을 그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아이고 미안해요. 위로 갔네요. 아래로 가야죠. 그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1, 4와 3, 4 방향으로 물론 이제 이쪽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지나갈지. 뭐 이왕 그리는 거니까 좀 사실 이 문제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왕 그리는 거니까 연습할 때 이쪽은 상관없는데 이쪽이 안으로 들어오면 1, 4분면 안 들어갈 테고 바깥 좀 퍼져나가면 1, 4분면 지나갈 테니까 그러려면 이 직선의 y절편값을 찾아줘야 돼요. y축 어디서 만나는지.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없어져요. 그럼 y값은 2분의 1이네요. 0,2분의 1이니까 여기쯤 정도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대략. 그럼 이렇게 퍼져나갈 테니까 이렇게 퍼져나갈 테니까 1, 4분면은 지나갑니다. 그럼 대칭 형태를 이쪽도 이렇게 또 뭐 적당히 너무 들어왔나요?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점 A가 여기 있었네? 그렇지? 이게 점 A잖아. 근데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 그리고 어떤 원이냐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지나는 뭐 이런 식으로 A가 중심이며 이 그래프 위에는 임의의 한 점을 지나는 원. 근데 남은 거는 이 원이 더 작아져도 돼. 원의 넓이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원의 반지름이 더 작아져야 되니까 이 원이 더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더 작아져요. 더 작아질 수 있겠나요? 네, 더 작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작아집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작을 때냐면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작을 것 같아요. 이 원과 이 곡선이 딱 접할 때. 그럼 접할 때 만나는 교점은 여기 있죠? 이 만나는 교점들이 어디 있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y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요 직선과 만나는 교점 y는 x랑 원의 중심을 통과하며 이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란 이 점을 통과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과 이 유리함수 빨간색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 여기를 딱 지났을 때가 이 원의 넓이의 최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원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는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C라고 합시다. 선분 BC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고 있는 원. 그 원이 지금 내가 그릴 수 있는 원의 최소의 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선분 BC가 지름이 된다는 뜻이니까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BC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연립을 합니다. 누구랑 누구를 연립해야 되냐면 저 곡선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쌤 표준형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는데요. 네, 그냥 일반형을 썼어요. 얘랑 y는 x의 연립. 그러면 틀린다. 이 직선은 y는 x가 아니잖아. 뒤에 뭐가 붙어. 왜요? 이게 기울기 1이면서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y는 x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는지 알고 싶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죠. 점근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잖아. 그건 얘가. 그래서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좌 빼주고. 따라서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게 플러스 1이 붙어야 돼요. 얘랑 얘랑의 교점을 찾는 거죠. 그게 이 교점 BC가 나와요. 그럼 연립하는 거니까 둘을 같이 두면 되겠죠?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이 서로 같습니다. 양변을 곱하게 되면 좌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우변은 이거 분배하는 거니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넘어오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 돼요. 남은 거는 이 교점. 그 교점이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교점 x좌표가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해가 좀 아쉽게 딱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근을 구하려면 근의 공식 짝수네요. 짝수의 근의 공식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4 마이너스 AC 3. 그럼 여기 점 C의 교점 위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가 될 테고 y좌표는 얘보다 1이 큽니다. 그럼 얘보다 1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여기보다 1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원래 이렇게 안 풀고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풀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머리가 약간 복잡할 거라 일단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남은 거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합니다. 선분 BC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요. x끼리 뺀 값 제곱, x끼리 빼면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그럼 루트 3이 두 번 계산해서 2루트 3의 제곱. y끼리 뺀 값,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없어지고 여기 루트 3이 똑같이 또 두 번 더 쓰면 되겠죠. 2루트 3. y끼리 뺀 값 2루트 3 그거 제곱. 더해서 루트.
제곱하면 12, 제곱하면 12. 루트 24. 2 루트 6. 됐습니까? 선분 BC의 길이가 2 루트 6이에요. 그럼 반지름 길이는 루트 6이겠죠. 그럼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이니 6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68번.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점 찾아내는 얘기죠? 점근선의 교점. 이 점 A는 보나마나 점근선의 교점이겠네요. 찾는 방식은 니은자 공식. x 앞에 있는 개수 분의 x 앞에 있는 개수. 그럼 저기는 분모가 0이 된 x값 3, 마이너스 2. 점근선의 교점. 그럼 점 A는 찾았고요. 그 다음 이 직선과 이 유리함수의 이 직선과 읽어야 되겠네요. 이 유리함수의 두 점근선과의 교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직선은 나와 있고 이 유리함수의 두 점근선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는 공식 여기 있었잖아요. 썼고 두 점근선을 찾아야 돼. 그럼 당연히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죠. 그럼 문장 읽어보니까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2란 직선과 하나의 점근선인 x는 이 3과의 교점, 이 교점을 b라고 한 거고 순서대로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2라는 이 직선과 나머지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의 교점을 c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교점 좌표는 보나마나 3컴마지 뭐. 두 직선의 교점인데 이게 x는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도 x3을 무조건 지나갈 테니까 3, 여기다 이거 3집어넣어. 3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3m 더하기 m이니까 4m 플러스 2. 이게 점 B입니다. 그럼 점 C는 y좌표가 보나마나 마이너스 2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x를 찾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잘 봐야 돼. x만 남겨야 되니까 mx 다 넘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됩니다. x의 마이너스 2, y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x값을 구하기 위해서 x 없는 거 다 넘기면 딱 이 모양이 나와요. 그 양변을 m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때 x는 그래도 m으로 나눕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이건 m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남잖아요. 얘는 안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m분의 4 이렇게 가 되겠네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네, 지금 보니까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괜히 쓸데없이 처음에 선생님 문제를 이래서 안 돼. 사람이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지. 처음에 뭐에 꽂혔냐면 삼각형 여기를 못 본 거야. 여기를 못 보고 훅 빨리 읽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 세 점만 빨리 찾으면 되겠구나. 그 위에 있었잖아요. 뭐 세 점 찾은 다음에 예를 든 건데 숫자라면 이거 했었죠.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2분의 1 절대값 내항의 곱 마이너스 9 외항의 곱 4 2분의 5 이렇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나는. 그래서 뒤에 있는 최소값이 무슨 값인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다른지 알고 이게 m이 나와도 여기서 m이 나와도 이렇게 풀면 m에 대한 방정식 형태로 답이 나올 테니까 그때 m값을 구하면 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뺏어서 여기를 안 보는 바람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맙시다. 만약 문제가 삼각형 ABC 넓이가 뭐 12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좀 전에 했던 그 방법을 써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점 3, 마이너스 2
3,4m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분의 4, 마이너스 2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서 m에 대한 방정식이 12입니다. 그래서 n값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얘는 네. 그게 아니고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 이렇게가 의미가 없었겠네요. 그냥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이 분자값을 기준으로 분자가 어디에 숫자가? 안 구해놨네요. 표준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림을 그리려면 x-3 x-3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x 오케이 플러스 6이 나오네요.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식은 x-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분자값이 음수네요. 그럼 2사와 4사 방향을 지나가겠죠. 근데 2사와 4사인데 이쪽을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가 또 겹치네요. 어디를 지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y절편값 x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 뭐 얼마 되니까 여기쯤 지난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점을 지나며 점근선이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대칭관계로 얘도 이렇게 너무 많이 이루었네요. 대칭관계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대략 그린 겁니다. 네, 대략. 자, 이제 남은 거는 저 직선을 그리는데 저 직선 잘 봐라. 미안해. 요거는 지울게. 아까 말했지만 의미 없는 건 아니야. 문제 형태도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상태를 잘 기억해 주시고 저 직선을 잘 보니 이 직선식이 x, y 말고 또 다른 문자인 m을 가지고 있죠? 그럼 m으로 묶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2-y는 0. 그럼 얘는 이 직선식 자체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존재해요. 늘 지나는 점. 마이너스 1,2를 지납니다. 그럼 마이너스 1,2는 어디쯤 있나요? 그러면 이제 찾아야죠. 마이너스 1,2 왼쪽 한 칸, 위로 두 칸.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 네. 마이너스 1,2 이 점을 지나고 그죠? 저 직선과 이 유리함수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각각 이 점을 지난 직선. 일단 점 하나는 벌써 나왔어요. 3, 마이너스 2 점근선의 교점 여기. 이 점이 A예요. 이 점과 저 직선 이 점을 지나며 여기 있는 이 점근선의 두 점근선과 저 직선과 두 개 점근선 요거 말해요. 하나씩 점선 걔랑 교점을 각각 BC라고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 있는 이 점근선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식이든 이렇게 지나가겠죠? 지나가다 보면 두 개 점근선과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니?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괜히 줬네. 만약에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렇게. 근데 n값이 양수이니까 기울기가 여기는 기울기는 양수라는 얘기죠. 그럼 이 점을 지나면 기울기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야 된다 뜻이에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이어서 그릴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대략 느낌만 한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기울기 양이니까. 그럼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하나 있을 테고요. 여기 하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아, 괜히 지웠네. 아까 그거 써먹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만나는 교점 아까 우리가 찾았었죠? 하나는 3, 여기는 만나는 교점 x가 3이겠죠? 그럼 3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요 직선 x에 3 집어넣어요. 그러면 4m 플러스 2가 됐고, 여기 있는 점은 y가 마이너스 2였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넘어가면 mx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양변을 m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분의 4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렇게가 만들어지는 삼각형이에요. 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밑변 높이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밑변일 테고 얘가 높이일 겁니다. 2분의 1 삼각형이니까요. 곱하기 밑변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가 3이야?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가 있다는 얘기죠? 요만큼이 3칸이에요. 그럼 이만큼은? 이게 실제로 지금 원점에서 왼쪽으로 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좌표점이 음수인 상태야. 얘는 지금 음수인 상태야. 이 음수의 크기만큼 절대값을 취해야 실제로 이 길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길이는 1 플러스 n분의 4입니다. 좌표점은 음수지만 실제 길이 뭐 이런 거잖아. 여기 좌표점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원점에서 마이너스 3, 얼마인데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 여기 있는 음수라는 그 x좌표에 절대값을 씌워야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 씌워야 이쪽 거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1 플러스 n분의 4 거기다가 요만큼 더한 것 3. 그래야 밑변 길이가 나옵니다. 그럼 밑변 길이는 4 플러스 n분의 4가 돼요. 이렇게. 높이는 이건 또 반대로 이거 밑으로 지금 2칸 내려가 있는 상태죠. 밑으로 2칸 내려왔지만 실제 길이는 2입니다. 거기다가 높이 이만큼 더 셈한 건데 얘는 요 값이 양수니까요. 네, m이 양수면 4m 플러스 1도 양수겠죠. 그럼 2에서 이 양수 크기만큼 그냥 더 셈하면 되니까 곱하기 4m 플러스 4가 됩니다. 되겠죠? 통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2분의 1 곱하기 m분의 4m 플러스 4 이거 통분하면 그렇죠? n분의 4m 플러스 4 곱하기 4m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보세요. 정리 좀 해봅시다. 여기는 2랑 여기는 4를 약분하게 되면 n분의 2m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4m 플러스 4 일단 이래요. 자리 없어서 일 많이 갈게요. n분의 여기 2를 끄집어냅시다. 그럼 n 플러스 1 여기 4를 끄집어내면 이 앞에가 8로 바뀌고 n 플러스 1 그렇게 되죠? 그럼 n분의 8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됐니? n분의 8m의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8 m을 약분합니다. m은 양수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8m 플러스 16 플러스 n분의 8 이 식의 최소값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산술기하 8m 플러스 n분의 8 이렇게 묶으시고 더하기 16 이 식의 최소값.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산술기하가 적용되죠. 산술기하 평균. 두 양수를, 이게 두 양수잖아요?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죠. 여기 있는 m, 여기 있는 m 지워져요. 그럼 루트 8의 제곱 8이 나오니까 16. 그러니까 이 값은 16 이상의 값이니까 이 값의 최소값은 16이고요. 그 뒤에 또 16 있으니까 따라 최소값은 32가 정답이 됩니다. 문제가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중간에 한번 살짝 잠깐 멈춰놓고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 풀이할 때 이 산술기하, 그러니까 이 식이 여기서 이렇게 뭐 중간 과정은 조금씩 선생님과 여러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 식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돼. 쪼개놓고 아 이게 산술기하가 적용되는구나라는 걸 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죠. 역시나 문제를 많이 풀면 풀기 전에 대충 압니다. 이거 산술기하로 가겠구나. 혹은 이거 2차식에 대한 최소 문제니까 꼭지점 좌표 포물선이 있잖아요. 그걸로 문제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많이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오실 테니까. 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 빠르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말 수업을 하러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상황상 전달도 좀 늦었고, 뭐 이번 주에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전달 좀 늦었고, 또 주말에 못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늦었지만 오늘 얘기하고 내일 특별한 스케줄 없으면 뭐 내일 불러서 해도 되는데 말한 것처럼 너무 이번 주 토요일은 뭐 결석생도 많을 것 같고 미리 이제 뭐 김장이다 뭐 또 기존에 있는 뭐 학원 시간이 조절이 안 돼서 못 나온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원래 주말에 해야 될 분량만큼을 다음 주에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얘기 없으셔도 그냥 6시 반까지 학원에 오세요. 알겠죠? 7시가 아니고 6시 반까지 오시고 또 되도록이면 그날 해야 될 걸 분량을 소화 못 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끝나도 집에 보내지 않고 그거를 정리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집에 보낼 겁니다. 잊지 마시고. 아셨죠? 일단 무조건 이번 시험 끝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특별한 말 없으면 6시 반에 오시고 끝나는 시간도 뭐 9시 반에 딱 정해서 끝나거나 뭐 수업하다가 뭐 한 10분 정도 늦어서 끝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날 해야 될 거 과제가 안 됐거나 그날 해야 될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계속 남을 겁니다. 나중 가서 뭐 집에 보내주세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과제 잘해오면 내가 너를 잡을 이유는 전혀 없어. 왜 내가 너를 잡아? 과제 잘해오시면 되고요. 오늘 과제는 먼저 오늘 그 수업했던 조합 파트 마무리 잘 하시고 여기 프린트에 지금 군데군데 안 풀어져 있거나 오늘 설명 들은 것들 다 정리하시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주말에 가기는 좀 그래.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뭐 딴 걸 주면 또 그거 하느라고 또 이게 너무 대충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과제는 추가로 드리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말을 넘기기는 너무 지금 아까운 시간이라 과제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그 각 학교에 교과서 그 함수 파트 있죠? 함수를 할 때도 여러분 시험법에 다 들어가니까 지금 설화는 뒤에 명제 끝부분에 산술기하가 이게 시험에 들어가긴 그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부분 그게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공통범위는 아니니까 나중에 설화 친구들만 따로 하면 되고 월요일까지 과제는 지금 드렸던 프린트들 다 유리함수까지 드렸던 프린트 다 마무리하시고 교과서 함수 파트 시험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오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와서 질문하는 건 괜찮아. 선생님 저 공부를 다 했는데 한 3문제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3문제 질문하고 얼른 시험 보면 되지. 이해되시죠? 근데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상태로 월요일날 와서
테스트를 보라고 했더니 그때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거나 와서 질문만 몇 번 질문만 받으면 전 바로 테스트 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질문에 그랬더니 막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고 분명히 공부를 다 했으면 딱 찾아져 있어야 돼. 표시가 돼 있거나 접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 테스트 준비했니?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그러면 쫙쫙쫙 이거 질문이요. 좋아. 다 설명. 그럼 개인적으로 좀 공부만 하고 연습만 하고 테스트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질문에 그랬더니 그때 막 찾아. 이거요. 저거요. 안 한 거야, 준비를. 그럼 그 친구는 필히 그날 테스트 통과를 합격했든 불합격했든 그 친구는 필히 추가로 남길 테니까 집에 가서 그 함수 파트 교재 함수 파트 준비 잘 하시고 혹시 나 집에 가면 지금 교과서가 없어서 함수 준비를 주말에 못 합니다. 교과서가 학교에 있어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준비를 기껏해야 월요일날 학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지금 뽑아드릴 수 바로 함수 파트면 얼마 안 되거든요. 뽑는데 교과서 프린트 필요하신 분, 필요 없는 분, 난 교과서는 가지고 있다. 있어? 집에 있어? 웬일로 네가 있어? 학교에 안 들고 왔는데. 알겠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서희도 필요하고 윤지도 필요하고. 어쨌든 네, 지금 뽑아놓을 테니까 나가실 때 받아가세요. 가방 챙겨서